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3.46%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62,8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970만 주 가까이 나왔고 사실 장 초반에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한 7.74%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부분에서 차익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전체 시장 자체는 좀 많이 눌려서 그 여파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코스피가 1.81%, 코스닥이 2.38%로 눌리면서 금요일 날짜에 지수가 내렸지만 카카오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플러스 마감 처리가 됐습니다. 보니까 신용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9억 급증해가지고는 롤러코스터 증시 부분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 이 정도까지 차익 매도를 시켰다. 특히나가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한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받아 먹어야 되는 타이밍인 거지 여기서 투매를 던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OBVC도 올라오고 있고요. 신용잔고도 바닥권에서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누르는 현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이 신용잔고 부분에 대한 투매죠. 반대 매매를 던졌는데 그 수급을 갖다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토 쪽에서 다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2천억 원이라는 넘는 돈이 영업이익 부분으로 찍혔는데 그러면 2천억 원을 갖다가 4분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만 8천억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PER을 갖다가 한 40배 정도만 준다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지금 3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 나오니까 PER이 한 32조 원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쵸? 84 32니까. 근데 현재 이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27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도 한 5조 원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8만 5천 원인데 여기까지 충분하게 터치가 되고도 남을 정도의 밸류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같이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거기다가 오픈AI하고의 협업 처리도 하면서 실적도 받쳐주는 기업이 PER을 40배 받고 가는 게 맞나? 예전처럼 이렇게 7, 80배. 지금 뭐 보면은 AI 관련돼 있다. 뭐 로봇 관련돼 있다 하면은 PER을 갖다가 막 1000배, 2000배까지 때려버리는 이런 고성장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나는 시대 때 과연 PER을 이런 핀테크 기업 거기다가 엊그저께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스톡 옵션 부분에 대한 게 1,400억 정도를 진행한다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의결이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 안에 보면은 로보택시 부분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겠다. 1년 안, 그러니까 2035년도까지 해가지고 1,000만 대 이상 그거를 판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회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를 갖다가 PER을 40배밖에 못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7, 80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서 충분하게 타점 부분을 좀 잡으시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카카오가 체류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앱 전체 체류 시간도 2분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챗 GPT-4 카카오에서 200만 명이 몰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카카오가 이런 네이버나 아니면은 유튜브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체류 시간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는 게 말 그대로 채팅 보내고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분 20초 정도의 체류 시간을 가져간다라고 해요. 이제 블로그도 보고 뭐 검색해서 찾아보고 막 그러니까 그러죠. 유튜브는 4분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체류 시간 자체가 1분이 안 됐어요. 원래 50초에서부터 한 58초 정도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고 단가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도 광고 나오고 끝에도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전체가 몇 분짜리 영상인 거에 따라서 그 유튜버한테 주는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나 유튜브 같은 경우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챗GPT 적용 처리시키고 거기다가 그 카카오톡 앞에 그 쇼폼 같은 거 나오는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친구 목록을. 근데 그 다시 이제 친구 목록으로 바꾼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2분 정도 늘는 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그래서 네이버하고의 광고 단가를 거의 맞출 수 있는 사태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지션 부분은 하단권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려치고 있고요. 상단 포지션도 이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단 찍고 하단 내려와서 여기서 매집선 형성했죠. 아래꼬리 수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상단 찍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꼬리 수급, 상단 찍고 내려와서 아래꼬리 수급, 상단 찍고 내려와서 또다시 아래꼬리 수급 처리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러고 밸류를 때려서도 그러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가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장이 조금 눌리니까 불안감 때문에 투매를 던지시는 것 같은데 여기 금요일 날짜에 보시면은요. 코스닥 150 선물에서 1시 넘어서부터 위로 치고 올렸어요. 외국인들이. 그쵸?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2시가 넘어서부터 고개를 빡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풋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1시, 2시에서부터 3시 넘어가면서부터 이평선 아래로 쭉 내려버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코스피 쪽에서도 1시 넘어서부터 고개를 비차익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1시 넘어서부터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스피 종합, 코스닥 종합, 코스피 종합 비차익 거래, 그리고 코스닥 전체 거래를 했었을 때도 2시 때부터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지수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보합권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 버블 때문에 좀 내리치려고 했었는데 셧다운이 끝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셧다운을 좀 끝내려고 이게 협의 처리를 좀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좀 혼조마 감세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 쪽에서도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거를 아무래도 11월 달에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시장보라 재점화 경고 부분 해가지고는 국채 매입 확대해가지고 금리 인하 늦추고 이렇게 나오는데 11월 달에는 한 번 정도 더 내릴 거다. 11월, 12월 달 둘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좀 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보면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매도가 잡고 아니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전혀 매도가를 때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렇게 매도가를 때렸다가 요즘에 매수세로 완전히 수급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리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는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내릴 정도의 수준까지 매도가를 때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워낙에 예택 자금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86조 8천억에다가 융자잔고가 25조 5천억이에요. 그쵸? 그러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가를 때려봤자 얘네들이 신용반대 매매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매도가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개인들 죽이겠다고 하면서 신용반대 매매 나가게 만들어서 저가매수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신용장과 눌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현재 롱 계약권이 19,000 계약권이 넘어가요. 숏 계약권에 대한 게 2,600 계약권이에요. 지수 자체를 상방 포지션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고 순환매 장세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숏 포지션에 대한 게 청산 처리가 나오면 롱 포지션에서 아무리 이득권을 먹어도 전체적으로 이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순환매 장세를 돌리는데 순환매 장세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원전, 스테이블코인, 로봇, 바이오 이렇게 돌렸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돌려요. 지금요. 그리고 보면은 엊그저께 추가적으로 좀 편입된 게 있는데 바이오 섹터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안 올랐으니까 뭐 올릭스랑 여기 펩트론이랑 그리고 보니까 여기 몇 개를 올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3000당지하고는 좀 펩트론, 올릭스 그리고 G2G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을 막 올려가지고 좀 키 맞추기 장세를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건 이거였어요. 정부가 제출한 배당소스 분리과세하고 법인세 조정안 제한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28일까지인데 이러면서 이제 지주사랑 은행사랑 보험업종이 조금 오전에 확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빠져나가거나 예탁자금이 막 완전히 날아가 버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따라잡기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제가 시장 상황하고 개별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는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매출액 부분이 2조 866억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2조 356억이었는데 플러스 3%가 더 나왔고, 영업이익 부분은 2,080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센 게 뭐냐면, 가이던스 예상치는 1,648억 원에 한 전년 대비해서 26% 정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59.4%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PER을 40배를 잡아놓고 여러분들 카카오에 대한 시가총액을 32조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반영됐던 카카오는 PER이 130배 그리고 시가총액이 27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PER을 내려치든지 시총을 올리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카카오가 PER을 갖다가 40배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뭐 70배, 60배까지는 받고 있었지. 자, 그러면은 그동안의 평균치 한 60배, 70배, 낮을 때 한 50배 받았던 것만 적용을 시켜도 시가총액이 40조 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카카오로 매수 타점을 잡아라라는 거고, 그러면 기업의 이제 끼는 나온 거죠. 꼴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의 끼를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자, 그 부분을 보면은 어제는 체류 시간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늘어나는 건데, 이 타이밍에 지금 시장 여의도 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오픈 AI가 카카오의 지분을 담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발표철이 나오고 하면서 카카오의 협업 부분을 늘릴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오픈 AI가. 자, 그러면 지금 두나무하고 네이버가 협업 부분을 진행하면서 영업이익 부분이 3조 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는데, 이게 조금 일정 부분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아직 발표가 주주총회가 안 일어나지면서 주가가 눌리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네이버는 19배밖에 PER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실적도 잘 나왔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어느 타이밍에 지금 나올 거다라는 게 대체적이냐면, 이 두나무하고 어차피 네이버가 합병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파이낸션이죠. 거기에 갖고 있는 지분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엑시트를 해야 돼요. 아니,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를.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경쟁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분율을 안 갖고 있겠어요? 자기네들 디램이랑 낸드 가격 올라가면서 팔리면은 SK하이닉스 따라온다는 거 당연히 아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다른 기업의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아예 안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의결을 진행하고 할 건지 의결을 진행하지 않고 엑시트를 할 건지가 중요해요. 근데 두나무 지분 10.6% 1조 4천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엑시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한 5조 원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부 합쳐가지고 이 오픈 AI한테 투자 처리가 들어가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한테 투자 처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오픈 AI는 어차피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한 거를 챗 GPT에 대한 결제 부분에다가 사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카카오를 갖다가 결제 서비스를, 카카오가 이제 어차피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이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에 대한 유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10% 밑으로 내려야 되는 인터넷 의뱅법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김범수 의장의 지분을 갖다가 인수 처리를 해가지고 최대 주주격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무죄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그냥 지분 교환 부분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무료 오픈 AI예요. 이게 카카오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요, 두나무하고 네이버가 올라가는 것보다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시총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끼가 붙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김범수 소장 얘기입니다. 김범수 소장의 이게 지금 검찰특위 항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기계적 항소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다 써져 있는데, 법원 측에서 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준호 전 투자전략 부문장을 갖다가 다른 사건, 별건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건을 갖다가 계속 불렀다, 보냈다, 구속시키려고 했다가 보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굉장히 압박을 넣은 다음에 진술을 바꾸게 만들어가지고 이 카카오의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한 걸 기소 처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아예 재판부가 이 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별건 압수수색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고 공수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실했다. 이는 공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리니언시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동기의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앞서 말했던 이 씨는 진술이 없었다고, 피고인들 자리도 없었을 것,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 이 씨는 허위 진술했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이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미 다시 이제 항소를 했었을 때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지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배척된 증거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심 가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시장 자체에서도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털었다. 어차피 1심에서 2심 가가지고 무죄가 유죄로 나오는 거는 5% 미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3심 갔을 때는 1% 미만이요. 그래서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국가기관이 잔혹하냐. 아니, 95명은 그러면 계속 무죄로 간다라는 거고, 5명은 이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5명 잡겠다고 이 100명을 갖다가 다 항소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무죄 나온 사람들은 변호사비 쓰고 있는 대로 돈 다 써가지고 다 털리는데 이거 점검 잘해라 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그때 그 명령을 내렸었던 국정 그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카카오가 좀 치고 나갈 거라고 봐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은행 중심이냐 자본 중심이냐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은행 중심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뭐 7가지까지 얘기를 했다라는데 가장 중요한 2개는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원화 시장이 죽어버릴 수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하고 국내하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다 사용할 수가 있고 국내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요즘에 보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가 더 스테이블 코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지 않냐. 그럼 우리나라 결제 서비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달러를 갖다 계속 쓴다고 하면 우리나라 원화 시장이 죽어버린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게 배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발행을 하면 배당을 줘요. 주식처럼. 근데 이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예금을 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 예금 금액이 줄어들면은 이게 말 그대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돈인데 대출 자금이 줄어들면 이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자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된다. 이게 2가지의 논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한국은행에.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냐면 그러면은 니네들이 이자를 더 주면 되잖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배당보다. 이렇게 첫 번째가 나왔고요. 이 2번째로는 이게 이제 조금 정부 측에서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이번 달 안에 끝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김범수 소장이 무죄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은행권만 발행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네이버하고의 경쟁에서 앞서갑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 발행 기업이고요. 네이버는 참여 기업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민간 기업들도 발행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카카오한테는 오히려 네이버가 그냥 똑같은 조건 하에서 붙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개 회사가 지금 상표권이 가장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급적인 측면이랑은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기업 진행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랬고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여기 8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핵심 물량 자체에서 이 하방권으로 매수 타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OBB 수치가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평단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밸류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구간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단기 차익 매도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85,000원 선에서 한 20% 정도 20%도 좀 그런데 한 10%에서 20% 정도 차익 매도 내놓고 조금 여기 이상 올라갈 때 이제 여기 오랫동안 물려 있었기 때문에 투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을 때 차익 매도 나왔을 때 조금 추가 매수 들어갔다가 그 뒤에 밸류 따라오면은 1차 목표가인 128,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여러분들 이거 MRO 부분이랑 지금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 이 부분에 대한 게 메인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오션이 올라간 거는 핵 추진 잠수함 부분 때문에 올랐지만 저기 필리조 선수에서 지금 진행이 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한국으로 다시 갖고 온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메인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7년도까지 독하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걸 받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밸류를 선반영 처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오션 이거 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먼저 선대응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져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기업 진행 상태를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받쳐주면은, 사실 주가가 안 올라갈 때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는 그 기업의 스케줄이 딱히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평가 기업이 따로 발전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골지의 산업들, 막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보면은 땅만 좋은 거 갖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막 올라갔다가 좀 배당이나 좀 주고 그러면 배당 씌는 때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지금 주가가 여기 박스권 구간으로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단권에서 계속적으로 타점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는 뚫고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적으로 기업 진행 상태는 저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는 오늘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황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